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식이 어떻게 약이 될 수 있는가, 음식 치료제, 음식 항암제,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세포 단위 질병치료 가설에 의하면 우리 몸은 기관으로 돼 있죠. 간, 심장, 폐, 위, 소장, 대장, 피부, 신경, 혈관, 그리고 그 기관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조직은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몸은 7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의 합이라고 그랬고, 정말 어려운 난치병을 세포 단위에서 건강한 세포 더 건강하게 만들고 병든 세포 잘 제거하면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치매, 파킨슨, 암 치료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영상도 좀 찍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먹은 것이 나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어떻게 치료제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어떻게 항암제로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잘 듣고 실천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혹은 가족들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스스로 의사가 돼서 정말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원장님 말대로 건강한 세포 더 건강하게 하기, 병든 세포 잘 제거하기 위해서 설탕, 음료수, 빵, 과자, 식단을 끊고 좋은 지방을 먹고 야채 식단 위주로 하고 운동을 했더니 벌써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영철 치유연구소 8번째 영상, 음식 치료제, 음식 항암제,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 어떻게 만드는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보충제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설명해 볼게요. 음식 치료제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는 어떻게 활성산소라고 하죠.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잖아요. 항산화, 항염증이어야 된다고 하는, 어떻게 산화물질, 염증을 병든 세포를 제거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치매, 파킨슨, 암을 실제로 치료하는가 관련된 사례 논문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을 먹어서 음식 치료제, 음식 항암제,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니 음식 치료제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를 쉽게 보충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가 케톤이잖아요. 케톤 생성 식단을 하다가 부작용이 뭐가 있는가, 주의사항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정말 재미있는 영상이 될 거예요. 이 말을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어떻게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가 대사되는가, 그리고 어떤 세포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 얘기인데, 음식 치료제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가 이게 에너지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건강세포 기능 신호 작용을 해요. 에너지로 사용되고 건강세포 기능 시그널로 작용을 해요. 이 영상을 다 보시면 건강세포 기능 시그널을 어떻게 해서 어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어렵네요. 이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가 이제 케톤 생성 식단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보충제를 먹든지 이런 거를 해서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가 높아지면 현대의학의 분자생물학이라고 하죠.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세포 신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극을 줘서 항산화하고 항염증하고 나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좋은 단백질을 만들고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운동하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미토콘드리아 ATP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해서 항노화하고 치매, 파킨슨, 항암, 정말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어려워요. 음식 치료제, 음식 항암제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가 HCAL2를 활성화하고 FFAR3를 억제하고 염증 복합체 NLRP3 염증 복합체를 억제하고 죄송해요, 이건 활성화하네요. 그리고 암을 키우는 HDAP을 억제하는가, 이런 거 얘기거든요. 조금 어려워도 좀만 따라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베타하이드로뷰티레이트가 혈액 내에 돌아요. 그러면 모든 세포에
HCAL2라고 하는 세포벽이죠. 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세포벽에 이런 수용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장수유전자, 시르투인이라고도 하고 서투인이라고도 하는데 장수유전자를 자극하고 염증 물질을 억제하고, 그래서 자가포식을 유도하고, 자가포식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상 다시 촬영할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생을 하고, P53 암 유전자를 억제하고, 여기 NF-kappaB라고 하는 염증 중간 대사 산물을 억제해서 염증을 치료해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질환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프리패티 애시드 리셉터, 이렇게 FAR3를 억제를 해요. 그리고 혈관을 확장해요.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맥경화를 방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그래요. 여기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NLRP3라고 하는 염증 복합체라고 하거든요. 이 염증 복합체가 억제되면 염증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이건 1타 2피 그림인데요.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우리가 먹는 각종 야채들이 이제 염증을 억제하고 염증 복합체를 억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염증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가 염증 복합체를 억제해서 염증을 제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식치료제의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가 병든 세포도 제거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가포식, 오토파지, 병든 세포를 제거하고 세포 찌꺼기를 청소하고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도 잡아먹는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라고 하는 케톤이 생성되면, 그런 식단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미토파지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냥 기능을 못하는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케톤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는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을 자극하고 장수유전자를 자극하고 안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병든 세포를 싹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세포 단위에서 난치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기전이 이제 식단이 되는 거죠. 앞에서 한 말이긴 한데 음식치료제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가 어떻게 만병의 근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가.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가 만들어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요. 그리고 암 유전자, 앞에서 암 자극 유전자 HDAC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억제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의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안 만들어내고 활성산소에 저항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음식치료제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가 치매를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간단해요. 케톤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는 항산화하고요, 신경염증을 억제하고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좋게 해서 치매, 파킨슨, 그러니까 신경퇴행성 변화, 치매, 파킨슨을 개선해서 뉴로 리제너레이션, 신경 재생 기능을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치매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실제로 치료한 논문도 좀 보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음식 항암제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가 암세포를 어떻게 굶기는지를 알아볼게요. 정상세포는 케톤이 생성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정상인 사람들은 포도당 수치가 80에서 140,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케톤 생성 다이어트, 케톤 보충제, 운동을 해서 케톤을 만들어내면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 음식치료제, 음식항암제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면 이렇게 케톤 수치가 3, 4, 요 정도 수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 없잖아요. 정상세포는 이제 포도당이 없으면 AMPK가 자극되고 지방산을 산화해가지고 케톤체를 만들어서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TCA 회로를 돌려요. 그래서 ATP를 만들어내는데 암세포는 이제 포도당도 없죠. 그 다음에 케톤도 못 써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당연히 굶죠. 그러니까 암세포는 사멸할 수 있는 거죠. 식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식단만으로 완벽하게 치료했다, 이런 논문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암세포를 어떻게 암세포 증식 전이를 억제하는지 알아볼게요.
이제 케톤 바디 베타이드로 비트레이트가 만들어지면 포도당 사용을 억제해요. 암세포의 포도당 사용을 억제. 이건 설명했죠. 그리고 인플라마존, 그러니까 염증 북합체를 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억제해요. 암의 출발은 염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MMP9이라고 하는 유방암 유전자를 억제해요. 그리고 HDAC, 암세포를 자극하는 HDAC 억제하고요. PKM2를 억제해가지고 암세포가 포도당 사용을 억제하고 젖산 만드는 거를 억제하고, 그래서 암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암세포의 미세 환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억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P53이 유전자 돌연변이 암을 자극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억제하고 장수 유전자 AMPK를 활성화합니다.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의사들은 왜 이런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 식단을 추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직감하다시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의사들한테 전혀 돈이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항암제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가 장기적으로 암세포에 효과가 있느냐라는 논문을 이렇게 본 건데요. 2022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케톤체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해봤어요. 55명 중에 37명이 3개월 케톤 생성 식단을 유지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삶의 질도 좋고 더 사망률이 높지 않더라. 그리고 25개월까지 생성 식단을 유지했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12개월 동안 케톤 생성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이 사망률도 훨씬 적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았다. 이렇게 발표된 논문입니다. 완전 최신 논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논문이죠. 영향력 지수 5점이 넘는 논문이니까. 그 다음에 2022년에 리뷰한 논문인데,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가 히스톤 하이퍼아세틸레이션을 유도를 해가지고 암세포의 염증 발현을 멈춰서 암세포 손상을 막는다. 그래서 간세포성 간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논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20년에 케톤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는 실제로 사람들한테 연구를 해봤더니 코그니션, 치매에서 인지 기능이 개선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2020년인데, 원래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는 간질 치료에 처음 소아간질에 옛날에 간질약 나오기 전에 소아간질에 치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2020년에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그런 간질 치료약에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을 케톤 생성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를 만들어냈더니 간질 발작을 방지하고 간질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이런 논문이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지금 염증을 줄인다고 그랬으니까 자가면역 염증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도움이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패스팅이 굶는 거거든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개선됩니다. 이렇게 발표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가 크론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장누수 치료하면서, 이거는 크론병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이제 장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장누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크론병, 여기서 보면 안녕하십니까. 모든 난치병의 시작은 장누수다. 문영철 치유연구소에서 크론병 같은 거 세 번째 영상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크론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논문이 2017년에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이거 어떻게 만들까요? 이것도 1타 2피 논문인데요. 케톤 생성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미노산 보충제 많이 먹잖아요. 류신하고 리신이라고도 하는 아미노산 생성 케톤 생성 아미노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BHB, 베타이드로비트레이트 보충제를 먹을 수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 18시간 금식하는 간헐적 단식,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금식, 그리고 90분 격렬한 운동을 하잖아요. 1에서 2 미리몰의 케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케톤 생성 식사법을 하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케톤 생성을 하게 되면 꾸준히 케톤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렇게 케톤이 수치가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미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4년 동안 이 식단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한 끼 먹어도 그렇게 배가 많이 고픈 줄 몰라요. 잘 모르죠.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한 끼 먹고 사냐 이렇게 말하는데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오리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생선 이런 걸 먹으니까. 그래서 하루 3끼 먹으면 굉장히, 그다음에 힘들어요. 기름을 하루 3번 먹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 2번 먹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한 끼만 먹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식단은 탄수화물 55%, 단백질 15%, 지방 30% 이렇게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식단 잘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무심코 먹잖아요. 그럼 90%가 탄수화물입니다. 정말 90%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거기다가 설탕, 음료수, 빵, 과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포도당이 순간순간 올라요. 그러면 인슐린이 매번 분비되는 거예요. 매번. 먹을 때마다. 과자 먹을 때마다. 설탕 나무 커피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면 2가지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설탕을 먹으면 면역력이 5시간 동안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인슐린이 분비되면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를 자극해서 염증을, 우리 병든 세포는 다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염증을 계속 자극하죠. 그게 만성 염증이 되는 거고, 그 결과가 ESR, 호모시스테인, 보체들의 수치가 높아져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단을 하는 것은 만성 염증,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이 방법을 쓰지 않고 비타민 C를 먹는다, 글루타치온을 먹는다, 비타민 D를 많이 먹는다, 보충제를 많이 먹는다.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해요. 불을 끄고 싶은데 여기서 계속 휘발유를 줘요. 그리고 불 끄는 소화기를 줘요. 안 들어요. 이 에너지원을 끊고 불을 끄면 금방 꺼지거든요. 만성염증 질병의 진행은 정말 2주에 4주면 돼요.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만성염증 2주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케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일단 이걸 기억을 하세요. 반감기는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가요. 반절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그러잖아요. 24시간 금식을 하면 0.1에서 0.5mm몰이 만들어지고요. 2일 금식을 하면 1, 2mm몰이 만들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90분 격렬한 운동을 하면 1, 2mm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도 치료를 하려면 정말로 그 데일 브래드슨도 익스트레너스 엑서사이즈, 격렬한 운동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매 치료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분이. 그래서 좀 치료 기간이 길어질까, 어떻게 운동시킬까 계속 고민이고요. 5일 금식을 하면 5mm몰이 만들어져요. 이게 치료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한 4, 5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케톤 생성 식사로는 1.5에서 3mm몰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보충제는 뭐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베타이드로 뷰티레이트 파우더가 있어요. 비용도 얼마 안 비싸요. 그리고 케토 소금, 케토 솔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케톤 에스테르가 있고, 케톤 생성 아미노산, 앞에서 류신, 리신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이 많아지면 베타이드로 뷰티레이트, 뷰티릭 애시드, 비슷하잖아요. 얘하고 협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내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할 건데, 이 베타이드로 뷰티레이트하고 뷰티르산에 대해 어떻게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설명을 해볼 거고요. 요것이 케토 플러스 고 BHB 제가 이거 광고하는 건 아닌데, 요것이 파우더 실제로 베타이드로 뷰티레이트 성분이 들어있고 케토 소금도 들어있고 이렇게 아미노산도 들어있어서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용도 안 비싸더라고요. 인터넷 아이허브 이런 데 가면 이 케토 플러스 케토 고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아이허브 가서. 그러면 케톤이 아닌 상황의 대사는 여기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수화물 중독, 이거는 정말 좀 어려운 말인데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말해요. 계속 탄수화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표현했던 대로
이렇게 포도당 수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탄수화물을 계속 먹어서 설탕, 음료수, 빵, 과자 맨날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인슐린 나오고 그때마다 면역력 떨어지고 그때마다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를 자극해서 염증을 계속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뇌신경의 염증을 일으키고 치매 파킨슨 일으키고 뇌혈관의 염증을 일으켜서 중풍을 일으키고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그리고 지방간, 그 결과로는 간경화, 당뇨, 다낭성 난소 증후군, 유방암, 직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으면 이건 과학적 사실로 그냥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결국은 모든 세포의 염증을 자극하고 세포를 계속 병들게 하고 노화세포를 만들어내고 건강하지 않은 건강한 세포가 설 자리를 얻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난치병 치료의 첫 출발은 세포단위 질병치료 가설의 첫 출발은 정말 탄수화물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고 베타하이드로피트레이트라고 하는 음식 치료제, 음식 항암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의사항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케톤산 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음식으로, 운동으로, 단식으로 케톤산 혈증 절대 안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뇨 환자들은 생겨요. 그리고 스캇 유전자 결핍이 되면 케톤산 혈증이 야기돼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 성인이 돼서는 이런 일이 안 발생할 건데 정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케톤 바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스캇 유전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TCA 크렙스 회로를 돌려가지고 에너지를 못 만들으니까 계속 케톤이 몸에서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결국 잘못하면 사망하는 이런 거거든요. 이건 좀 무서운 거니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벼운 부작용으로는 이제 신장결석이 한 5.9% 발생한다.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단백 혈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케토플루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작용이라고 해봐야 톤이 주는 이점이 너무 많죠. 그리고 어떤 치료든 완벽하게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는 밥을 먹어도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그런다고 밥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건 없습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정말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반론이 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거. 근데 훨씬 더 나은 거를 선택하는 거죠. 이 케톤, 오늘 설명했던 케톤은 정말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음식 치료제, 음식 항암제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4년 넘게 식단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먹는 재미가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하루 한 끼 먹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더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하루 한 끼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소중하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음식점에 가면 음식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 한 끼 케토제닉 식사를 하려면 나온 반찬 같은 거는 다 먹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가 불균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해야 돼요. 좀 전문가하고 잘 해야 돼요. 저 같은 의사를 찾아서 꼭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증상, 어떤 질환으로 고생하든 병든 세포를 잘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기 위한 시작으로 설탕, 음료수, 빵, 과자를 끊고요. 좋은 지방,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DHA, EPA가 많이 들어있는 좋은 지방을 먹고요. 제철 야채, 견과류 등으로 식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질환으로 고생하든 어떤 증상으로 고생하든 이렇게 한번 해봐. 이 케톤 생성은 일주일 이내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병든 세포 잘 제거할 수 있고요. 건강한 세포를 더 건강하게 해가지고 정말 나이 들어서도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틀이 아닐까. 저는 제 몸으로 증명할 거예요. 제가 60, 70에도
70타 때 골프를 칠 거고요. 아무튼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가 볼게요. 아마 자가포식 아니면 운동법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를 할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